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적인 스케줄 부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4일 한국은행의 8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15일 뭐 별 큰 소식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 16일 그 다음에 크래프튼 배틀그라운드 PCS5를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10월 3일까지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17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미국의 FTA 전자담배 판매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아마 이 전자담배 쪽의 분위기가 어떻게 잡힐지도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여기에서 약간의 오지랖을 좀 펼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금이 좀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승인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정부의 이번 국민 70% 1차 백신 접종 목표 부분이 3분기 정도 때가 되면 대략 7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집단 면역 형성으로 들어갈 것에 따른 실험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분양 단지가 뭐 대전, 가평, 인천 미추홀구 힐스, 그리고 경북 구미, 경북 포항, 서울 강동구, 인천 미축호구, 스타오 실내 등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라서 이제 휴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 전주에는 계속 약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미 3대 증시 델타 변이 확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며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높은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라며 연내 테이퍼링을 실시 주장을 내비쳤다. 고용지표 부진에도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을 고수했으며, 또한 미 연준의 올해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형태의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팬데믹으로 공급망 붕괴, 경제 재개, 수요 급증에 나타난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장기 인플레의 기대치를 2% 이상 높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8월에 PPI가 예상치 8.2%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기업 간 파트너십 관련 세율 강화 및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3.5조 달러 규모의 지출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파트너십의 과세 규정 조정을 통해 10년간 1,720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가능한 법안을 제안을 했으며, 상장사 자사주 매입에 2% 세금을 부과해서 10년간 1,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법안들의 법인세, 자본 이득세에 대한 제안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교차 상태에 빠지면서 대안으로 제시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이제 매입 속도 부분도 세금이 좀 많이 붙기 때문에 요거 좀 더욱더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4개월 동안 중소기업 지원해서 약 한국 돈으로 54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추석 이전에 돈을 좀 풀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약간 달래는 형태로 좀 보여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 우대금리가 5.5%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중국의 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요, 대략 평균 4% 중반대에서 5% 사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실제 뭐 나쁜 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원래 예적금에 대한 추이가 그 정도 추이였기 때문에 이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장 주체들과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자금 조달의 편리성을 개선함으로써 실물 경제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5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미 유로존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과 유가도 배럴당 69.72달러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다로 인한 멕시코만 원유 생산을 감소 우려가 부각된 점이 전주 대비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11% 하락할 때 오히려 오른 코인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통상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오르면 투자자들이 상승장이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 없어도 알트코인이 가격이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도미넌스 이동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싸서 못 샀던 삼바 주식 내년 하반기부터 0.1주씩 살 수가 있다. 내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3분기부터 가능을 한다라고 해요. 정부가 이런 주식 소액 투자자의 투자 기획을 넓히기 위해 천만이죠. 공전하는 거예요. 같이. 왜 그러냐면 이걸 하는 배경은 기존의 한국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 코인 거래소 대비 거래량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라 이것 봐라 여기 소수점 대비 거래 보니까 거래량이 넘사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에 디지털 거래소 만든다라고 해서 뻘짓거리 하는 거죠. 속셈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행동인데 그 이야기는 싹 가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좀 더 이걸 하면 부작용이 뭐냐. 장점은 여기에 다 써져 있으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하겠지만 단점은 의사결정권이 소수점으로 되어져 있는 건 3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3법 개정 없이 한다라고 하니까 한국결책애탁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발언권이 이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게 발언권을 얻었을 때에 따른 행동을 그냥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또 논란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주식 회사들에게 그러니까 증권 회사들에게 중개에 따른 역할의 그런 행동을 또 맡기기도 했습니다. 야 너희도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줘. 그 대신 너희들한테 일을 줄게.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3법은 무조건 1주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쪽으로 거쳐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증권사가 이거를 비슷한 가격대를 다 모으는 작업에 따른 프로그래밍을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자료 제출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정보는 손쉽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 우리가 규제를 풀어줬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이 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크리티컬은 무엇이냐? 그럼 프로그래밍을 한번 손을 봐야 되겠죠. 손을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만큼 버그가 아주 주기장창 터지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오류가 뭐 여러 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누구 탓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건 또 증권사들에게 떠넘기게 되겠죠.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애한테 떠넘기거나 뭐 그런 거겠죠.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리니 분들도 주식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상식은 알고 계시면 매우 도움이 되겠죠. 아 이제 주식도 푼 돈 갖고 살 수 있구나.
내가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듣기로는 검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도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에서 끊을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0.1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재무부 최우선 업무에 암호화폐 브로커 규제를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요. 22년 6월 30일까지 인적 물적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193개 우선 업무에 6054 조항에 따른 정보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이빗, 코어닥스, 비크몬, 중소거래소, 원화마켓 종료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단속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피해를 보면 돈 건질 수 없어요. 그런 부분과 아크인베스트가 ETF 지난주 13만 4,952개의 GBTC를 추가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서서히 아크도 눈치 빠르게 현금 부분에 따른 비율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포트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SEC 기소 소식에 임원의 주식 대거 매도는 루머고 사실 무근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코인베이스는 굳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확실하게 터져주기만 하면 거래량이 잘 나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위에 호구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루머 나오면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1만에서 10만 개 비트코인 보유 주소가 4일간 5만 BTC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고래들은 그냥 나는 일단 더 10년 더 20년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돈을 써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써야 되는 시점을 놓치게 되면은 자기 인생에 또 크나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신용관리 플랫폼 엑스마진 80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받았다라는 내용과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암호화폐 락업 엣지검이 3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IOHK 개발사가 플루투스서 에이다 기반의 NFT를 발행을 했다라는 내용과 올해 비트코인 채굴 전력 소비량이 2020년 전체 소비량을 넘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세금 아끼려면 지금 바이낸스로 가야 된다. 코인이 뭐야 님이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9월 24일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이 법안이 넘어가면 상당히 어떻게 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연장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거세게 반항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때 이제 세금 유예 부분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분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이제 모든 암호화폐 해외 이동은 금융위원회가 보고가 되는데 그 이전에 하면은 보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다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저를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잔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 굳이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팁을 중간에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ATM기가 있는 나라에 가서 비트코인 ATM기에서 이것을 오히려 해당에 있는 그 마켓에서 돈을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당장 해외에서 쓸 수 있을 만한 비트코인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귀금속에 연동되어져 있는 그런 상점도 있어요. 해외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서 간단하게 뭐 이런 뭐 목걸이 같은 거 하나, 반지 같은 거 하나, 뭐 요런 정도면 걸리진 않겠죠. 이미 내 거라고 해놓고 영수증은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 뭐, 뭐 당장 뭐 팔 거 아니잖아요. 금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은 문제 되진 않을 건데, 그거 빼놓고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은 좀 없다. 정말 할 거면 P2P 형태로 뭐 거의 중고나라급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따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죠. 예,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데 처음 봤던 사람한테 뭘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외 나갔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씩 여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못하실 거 뻔히 보이니까. 그 다음으로 또 이게 세금에 대해서 신고 안 냈다고 해도 제 지인 통해 가지고도 알았지만 세출 세입에 따른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TF팀하고 인력 충원을 또 많이 하고 이번에 채용 규모도 엄청나게 확대를 했죠. 그래서 국세청 부분이 이런 쪽에서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걔네들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격을 비싸게 해서 여러 가지 진짜 추접하고 든지러운 형태를 다 외주를 줘가지고 까다롭게 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할 수가 없어요. 더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또 많이 했죠. 네. 어떻게 했냐? 원래는 1,000만 원 선으로 보게 되면 FIU에 자동으로 메모 기록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야, 우리 100만 원씩 나눠 갖고 보내면 되지 않아? 횟수도 봅니다. 예, 거래량이 많은 횟수도 같이 봅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혼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야, 100만 원씩 쪼개서 1,000만 원씩 하지 말고 900만 원씩이면 안 걸리겠지. 이런 바보는 이미 그런 거를 다 고려하고 프로그래밍을 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네. 하지 말라는 걸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차트적인 관점과 미국 그리고 중국 시장의 움직임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분이 또 글을 남겨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현재 장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파란색이 47.5K 부근에 터치를 해주면 뚫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다. 안타까운 건 이전 상승 동안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아니었기에 이번 하락에도 매도 거래량이 붙어 한 방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현재 횡보이 약 하락 중인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모습이 있으며 거래량이 붙은 채로 47.5K를 뚫은 부근에서 횡보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나는 현금상 현물 7 정도로 포지션에 홀딩할 계획이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추석 이후부터의 패턴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9월 안에 어찌 됐든 뭐가 됐든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10월달 아무리 세게 나온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미국, 중국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요새 시장을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게 DCG 그룹인데 이 관계들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미국의 4대 그룹의 확장 회사 마스터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에 투자받은 DCG, 나스닥 투자, 코인베이스 설립, 기타 등등 스텔라까지 연동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놈들이 있다. 과거에 세컨드 마켓이라는 가상자산 중개 및 OTC 관리하는 업무가 주인 회사인데 이게 우연인지 세컨드 마켓 원 소유주가 베리 실버트였다. 현재 다른 놈이 관리하고 과거에 실버트 형님이 20K 자석이다 짓거릴 때 실제로 그 가격이 찍었고 올해 200K 얘기를 했지.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이 이상은 뭐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으며 중국 부분에 따른 언급도 좀 하도록 하겠다. PSN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좀 알아야 된다. 밑에 보면 이더, 이오스, 테조스, 네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BSN 네트워크로 엄청 무역관 정리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다. 조만간에 베이징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 게임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만간에 그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에 따른 BSN 네트워크로 유동성 확보를 그리는 게 중국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움직이지 않겠냐 라는 형태로 또 보여지며 중국의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신설키로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파이낸셜 다들 알지? 네오코인과 연관되어져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쪽이야. 근데 이런 쪽이 IPO가 취소가 됐지. 그 이후에 기업들 때리기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 그 이유는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하기 위함이야. 자꾸 미국으로 가게 되면 해당에 있는 그 회사에 따른 소유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즉 지분적 관계도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세력이 과연 개인의 고래일까 한번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 큰 그림으로 그려보았을 때는 앞으로 암호화폐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방적으로 좀 필요하고 중국의 입장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게 원하는 그림이 나와주는 그런 성장통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이때 어떤 패턴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상당히 중립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떡밥을 많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가 캐나다의 비트코인 ETF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레스 신탁이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이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면 프리미엄이 실물 가치 이하로 폭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도 아크 인베스트가 캐나다 비트코인 ETF를 보유할 것을 확신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실물이 있는 ETF, 선물 ETF가 이길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으며 비트코인 직접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5월과 매우 유사하다. 비트이더 펌핑, 근본 플랫폼 토큰들 펌핑, 비트이더 소폭 하락, 위기론이 나오고 디파이, NFT, 도지 같은 근본 및 역주행,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하고 근본적 하락세가 멈추고 횡보하는 동안 토큰들이 돌림 펌핑 최고조를 보여지고 있으며 얼마 뒤 쓰레기 토큰까지 달달하게 다 뽑아먹고 하락에 맞춰서 좀 나중에 멸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9월에는 원래 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은 다르게 갈 것으로 하는데 일단은 중순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튼 저는 추석 이후에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9월에도 막바지 어느 정도 보합 아니면 한 요 정도 언더는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9월 달에 조정을 충분히 줘버리고 간다라고 해도 저는 10월 달, 11월 달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매우 적게 잡아야 된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차트를 반대로 돌려서 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조정은 좀 적게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9월 중에 뭐가 됐든 간에 9월 중에는 조정에 대한 시즌이라고 해도 조정의 깊이가 크면 안 됩니다. 이런 깊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짧게 내고 10월달 맞아야 그나마 괜찮지 이게 한 번이라도 길게 빼면 올해 시즌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는 이 올해 시즌 기반으로만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 정보를 넘길 것이다 라는 주장을 많이 저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즌에 거의 막바지가 됐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게 활용도가 높고 상당히 돈의 직결제가 잘 모여지고
뭐 그렇게도 또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이 막대한 비트코인의 시총이 거의 10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 돈이 막대하게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빨리 이동이 되는 코인 쪽으로 존속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내가 이 자금을 다 옮기게 되면 좀 수상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요새 FATF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까지도 보았을 때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항상 9월 특히 추석 이후에 방향성이 제발 위로 가길 저는 좀 그렇게 좀 봐야 되겠다라는 측면과, 다소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요새 다우가 힘이 점차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꾸 저렇게 립 서비스하는 연흥 총재들이 야 테이퍼링 해야 돼 하니까, 야 9월달에 테이퍼링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뭐 저번 주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고용이 따라온다고 해도 확진자 추이가 같이 올라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여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후행이죠. 예. 후행 쪽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느낌을 이걸 자꾸 누르고 있는데, 이 누름폭이 아무래도 9월 중에 어디까지 눌릴 것이냐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항상 미국 주식과 코인은 약간의 커플링 되는 부분이 평균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락일 때, 상승 말고. 그러하니 그 정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 뭐 올해 시즌만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인생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잘 챙겨야지 그 다음 시즌에서 수혜를 많이 보고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많은 걸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돈 소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 누가 6억 벌었대, 누가 8억 벌었대, 누가 10억 벌었대, 이렇게 해버리면요, 코인을 할 때 돈의 관념이 좀 없어집니다. 그럼 내가 2, 3억을 벌어도 상대적 대비 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적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막 더 희망 회로를 더 많이 돌려요. 예, 더 많이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저는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연봉이 6천만 원대 대기업을 보면 평균 4천 중반대가 신입사원인데 거의 대리급이 되면 한 6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의 실수령액이 대략 4천 언더예요. 네, 4천입니다. 4천보다 살짝 아래던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4천 갖고 10년이면 얼마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이야기는 4천 중에 또 생활비 뭐 쓰겠죠. 최소 통신비 안 낼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입을 거야? 월세 뭐 거주하면 뭐 당연히 내 집 근처에 대기업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럼 방 구해야 되겠죠. 월세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있었을 때 최소 아무리 아낀다라고 해도 요새 월세 겁나 비싸죠. 그러면 못해도 이런 거 저런 거 주거비 해가지고 1200으로 잡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진짜 짠돌이라고 치고 그렇게 해갖고 1200을 깝니다 여기에. 그럼 못해도 2800이 되겠죠. 그냥 진짜 돈 안 썼다라고 하고 1000만 원만 썼다고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3000이라고 칩시다. 그럼 실제 소비까지 해서 나왔던 돈이 3000이에요. 그럼 3000이 10년이 가면 3억이 되겠죠. 그쵸? 근데 6억이 되려면 얼마? 20년이 걸리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이면 6억 부분이에요. 그럼 왜 대기업들은 왜 이 주택담보대출이 잘 나오냐? 진급을 하고 승진을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평균 에버리지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못해도 부장을 달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으니까 뭐 거의 과장에서 과장급 평균치를 에버리지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못해도 뭐 5천 언더 잡고 실수령에 5천 잡는 거예요.
예, 연봉 아니고 실제 받는 거 세금 다 떼고. 그럼 여기서 뭐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4천 언더 되겠죠. 그래도 이때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이거 돈 그대로 모은다고 해도 4억 8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25년 30년까지 다닌다고 해도 기껏 모아봐야 12억 언더에서 아무리 인센을 많이 그래서 많이 인센이 아무리 많이 터진다고 해도 어차피 16억 언더입니다. 그래서 12억에서 16억 언더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아이폰이 미쳤나 봅니다. 요새. 그렇기 때문에 이 12억에서 16억이 대기업의 평균 한 20에서 25년 부분인데, 집 사고 아이 키우고 뭐 하면 돈이 없어요. 예. 진급의 평균치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무리 해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 인플레도 또 중간 받겠죠.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때 15억이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내 돈의 억이 1억이 더 플러스가 됐던 거에 소중함을 더 느껴야 돼요. 자꾸 커뮤니티에서는 야, 저기 옆 동네는 3억을 벌었대. 저기 옆 동네는 5억을 벌었대. 그 혹할 수는 있죠. 분명히. 근데 제 아직 1%의 그 20, 30대가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돈이 나오게 되면 결혼할 배우자가 있으면 집 먼저 그런 거 하고 적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보긴 했거든요. 꼭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결혼 자금 갖다가 굴리시는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잘못돼가지고 결혼 못했던 케이스를 2명이나 보기도 했어요. 물론 저는 돈은 많이 있어요. 굳이 제가 공개를 안 할 뿐이죠. 네,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상대 배우자한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만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꼬질꼬질하고 별 볼일 없이 보여지죠. 예. 뭐 이것도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는 꼭 제 자산을 다 공개하면서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또 뻘소리 겁나 많이 했고, 그만큼 본인의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또 헷갈리실까봐, 그리고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또 어느 정도 멘탈을 잘 잡으시라고 현명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돈의 무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잊으실까봐 이야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